즉 세안에 필요한 계면활성제는 어느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면활성제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계면활성제로만 넣을 수도 있고요. 3개의 계면활성제로 나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넣은 것은 불합격이고 1개 넣은 것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화장품이나 피부관리에서 판매나 나름 전문가 역할을 하려면 필수 코스가 화장품 성분 분석해 주는 것인데요. 저도 20년 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피해야 할 성분이니 좋은 성분이니 하는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화장품을 나름 해석하는 소비자들도 요즘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성분 논란이 소비자에게 관심이 될수록 화장품 회사들은 무지 좋아합니다. 대중들의 시선을 화장품 안으로만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소비자들끼리 화장품 성분에 대해 치고받으면 화장품 회사는 논란이 되는 성분을 누락시킨 다음 출시하는데요. 그러면 오픈빨도 받고요. 피해야 할 성분이 없다고 소비자들은 좋아하거든요. 오늘 내용은 3가지인데요. 각 내용마다 사이다입니다.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첫째, 요즘 화장품 성분에 파라벤 있는 거 본 분 있으신가요? 화장품에서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과연 좋기만 한 걸까요? 방부제로 파라벤을 넣지 않는 대신 다른 성분에 파라벤을 때려 넣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에서 파라벤이 실제 좋고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뭔가에 의한 조종당한다는 뉘앙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공신력 있는 식약처는 어떨까요?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분 논쟁이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라서 그렇고요. 식약처는 파라벤이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화장품 성분에 대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안 좋은 성분이 화장품으로 출시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정리하면 파라벤이 정작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이렇게 성분 논쟁이 결국 화장품 산업에 도움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것처럼 성분 분석해주는 사이트들을 신뢰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화해든 성분 분석해주는 사이트들은 성분 분석해준다고 하면서 수수료 받고 화장품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는데요. 먹는 거에 비해 바르는 거는 사실 크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차라리 그럴 동안 라면 국물 한 스푼 덜 먹는 것이 인생이나 건강에 훨 도움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분 분석해주는 사이트를 신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색조와 선크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화장품 성분이 징크 옥사이드인데요. 한 화학 전문가가 저한테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징크 옥사이드는 안정성이 매우 높고 여러 성질이 좋아 걱정 안 한다고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은 다릅니다. 아무리 안정성 높은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피부에 바르고 천년 만년 있을 거 아니잖아요. 즉 씻어야 하는데 요즘 색조나 선크림은 밀착력이 좋고 자연스럽습니다. 밀착력이 좋으면 그만큼 센 세안제를 써야 하고요. 그러면서 손으로 얼굴에 마찰을 줘야 하잖아요. 징크 옥사이드가 안정적인 성분인 것은 알겠는데 징크 옥사이드를 지우면서 피부에 2차 가해를 입히기 때문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화장품 성분 분석해주는 사이트에는 이런 것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소개하시는 유명한 유튜버이신 디렉터 땡땡이라는 분이 하시는 성분 분석입니다. 참 가관인데요. 어떤 회사 제품의 계면활성제 성분인 PEG가 3개나 들어있다고 해서 성분 기준이 안 좋다고 하는 불합격 처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세안제이니 당연히 계면활성제 성분이 들어가겠죠. 즉 세안에 필요한 계면활성제는 어느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면활성제 총량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계면활성제로만 넣을 수도 있고요. 3개의 계면활성제로 나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개 넣은 것은 불합격이고 1개 넣은 것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분 분석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안 좋은 점만 부각시킨다고 뭐라 할 수도 있지만요. 화장품 성분 분석해주는 곳들이 너무 소비자를 호구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화장품 전문가나 의사분들도 제대로 이런 것들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좋을 수도 있다는 화장품 여지껏 왜 사용하시나요? 찝찝하지 않으신가요? 세안제 대신 해면 사용하면 화장도 깨끗이 지워지고요.
요즘은 오일 추출 방식이 발전하여 집에 있는 유기농 올리브 오일 같은 것을 바르면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번들거리지도 않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트에서 파는 저온압착 올리브 오일입니다. 흡수 잘 되고 번들거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먹을 수도 있어 안전하고요. 예전에는 고온에서 추출해서 번들거리고 무거웠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장품 버리시고요. 피부를 보호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는 오일을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바셀린을 쓰라는 말입니다. 저의 목표는 확실한데요. 없는 소비자 등쳐먹는 거대 화장품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제 소명입니다. 코끼리의 코만 볼 것이냐 전체를 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코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고요. 프레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오일 보습으로 피부 좋아지고 색조까지 끌었는데 오히려 피부 좋아진 분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 한 단계 진보된 피부 관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돈도 굳고요. 제가 나이 들고 볼품없어 여지껏 열심히 했는데 구독자가 좀 적은데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